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인천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검단장학재단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조승원 이사장님이며 면담자는 김혜경입니다. 그럼 2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가서 이게 끝나고 나니까 1차 면담 끝나고 나니까 좀 이 얘기 못했네 하는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다고는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가 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언제 이렇게 첨언이 또 되는 건가요? 예, 아니 제가 그래서 조금 이사장님께서 생각한 거에서 좀 덜 부족했다라는 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서 한번 더 여쭤볼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것들 먼저 위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이 동네에도 많이 보급이 됐을 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 동네 새마을운동은 이렇게 보여지는 새마을운동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네,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뭐 가장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거는 그 도로 포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이제 소로 정도 이제 포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포장이라는 게 어떤 거죠? 세멘 시멘트. 세멘 포장이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초가집에서 초가집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 이제 스레트나 조금 이제 있는 사람은 이제 그 기회에 이제 기와로 한다든가 기와집은 이제 거의 뭐 10집 중에 한 집 아니면 100집 중에 뭐 한두 집 정도고 대부분 이제 지분 개량을 많이 했어요. 해마 사업에 도로 지분 개량 사업. 당시에는 또 그 퇴비 증산 사업도 많이 했지. 퇴비를 좀 많이 생산을 해서 이제 뭐 기름진 옥토를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것. 비료 생산이 아무래도 이제 약하니까 그걸로 다 해서 주변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도로 주변에 이제 잡초, 그 풀들 그것이 이제 싹 깨끗해지는 거예요. 병행되는 거지. 퇴비도 생산이 되면서 주변에 뭐 가랑잎 같은 가랑잎 나무 같은 데도 웬만한 그 일회성 그거는 일회용 그 풀들은 거의 다 제초가 됐으니까 그걸 갖다가 전부 그게 새마을 한쪽으로는 새마을의 마을 가꾸기에 한 두 가지 일거양득의 그런 일들을 좀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는 그 메탄가스 사업을 좀 했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그 양축 농가들이 좀 산재돼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자원 그러니까 자원은 이제 버릴 수 있는 자원인데 그 분뇨를 수거를 해서 메탄 그 가스 그 도크를 맺는 데다가 생산한 걸 우리는 이를테면 지금의 이제 부스타처럼 연결돼서 그 노즐로 나오게끔 하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이제 도움되게 했는데 그 이제 처리하는 과정들이 조금 다 노동력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것을 주변에 밑집에서 그런 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메탄가스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마을의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 가가호호 가가호호가 지원을 받아서 도크를 세멘으로 박스를 짜서 그 위에 호일을 이제 씌워서 가스를 포집했고 포집한 가스를 이제 그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호수죠. 호수 라인을 통해서 논륜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제 한동안 하다가
그것이 이제 그 스스로들이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기가, 왜냐면 거기서 가스가 발생이 안 되면 못 쓰는 거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메탄가스를 이용한 연료 대체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 기한이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받으셨나요? 아, 그렇죠. 이제 그전에는 이제 석유 골로를 주로 썼는데, 이제 이 가스가 이제 화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니까 상당히 대체가 되죠. 이를테면 우리로 사용하는 그 연료, 석유라든지 등유 같은 게 대래 이제 대체가 됐었으니까 상당히 도움은 됐죠. 그러면은 전기 아니면 전기용 그러니까는 그때 호롱불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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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예. 식이니까 전기용인지 아니면은 그 난방용인지 뭐 그러니까 난방을 하는 데가 순수한 이제 그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 가스. 지금 이제 뭐 가스레인지나 이상 거고 다른 데 연료로는 이제 사용은 이제 못했고. 그게 한 몇 년도인지 기억하실까요? 한참 이제 새마을 사업 초창기에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75, 6년, 74, 5년 뭐 그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학교 졸업을 하셨 아, 이제 학교 다닐 때죠. 학교 다닐 고등학교 때죠. 다니실 때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새마을 운동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그 호응도는 어땠을까요? 아, 예,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도시인들은 이걸 모르는데 지금도 그 새마을 지도자가 지금도 각 동네별로 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동네 새마을 지도자가 이제 한 분이었지만 지금은 새마을 지도자의 회원들이 아마 그 이제 회칙이 변경돼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만 해도 이제 그런 새마을 사업단은 공동으로 전부 나와서 뭐 물론 뭐 바빠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일들 지분 개량을 한다. 또 이런 그 메탄가스에 무슨 박스를 공구리를 친다. 이를테면 콘크리트를 친다. 또 마을에 이제 풀베기 작업을 한다. 이랬을 때는 거의 그 동네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오셔서 그런 그 작업들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동원령을 내려야 되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 스스로들이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지금하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부터도 우리 집에서 못 나가면 저락도 나가야 되니까 나가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했죠. 네. 그러면 그때도 선생님께서는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는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식구 중에 한 명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셨을 때에는 어떤 기억에 남는 어떤 일을 했더라라는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은 이제 레미콘을 치잖아요. 조금 이제 공사 규모가 있다면 그 레미콘이 이제 스크류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뭐 스크류가 없고 많은 이제 그 철판이 있어. 이를테면 넉자 46 정도 되는 철판이 있어요. 예? 철판에다가 모래, 자갈, 저기 이제 세면을 배합을 해서 그거를 하는데 나는 이제 젊었잖아. 근데 할지는 모르지만 양쪽에 서서 삽으로 이렇게 서로 교착하면서 비벼대는 거. 비벼대는데 잘 비빈다고 되니까 한 서너 번만 하면 되는 정도로 숙련이 되더라고, 그거조차도. 근데 아마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이 과연 그 학창 시절에 그걸 했을까 하는데 나가 그랬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도 모내기를 했고 6학년 되니까 제가 쟁기질을 했다고 그랬다고. 쟁기질 아무나 못해요. 논쟁이든 밭쟁이든 아무나 못하는데 제가 이제 그랬으니까 이 세면 비비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다 비벼서 그렇게 놓지.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지금으로서 흥미 있게 보지만 굉장히 힘든 노동 작업이에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래다가 전부 이동을 뭐 신체로 다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다른 물건을 해오는 게 없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이제 이 도로 포장 같은 거 우리는 이제 참여를 못했지만 지금 아까 메탄가스 같은 거 우리 집에 할 때는 그 분들 오셔서 할 때 옆에서 그런 단돌이들을 같이 해주고 한 데 있었지.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이 콘크리트 작업을 했을 준비를 하는 그 작업들의 결과물은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제 도로 포장 같은 거는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당시만 해도 그 조금은
외지의 그 기술자들도 좀 같이 첨부해서 우리는 뒷단도를 도와주는 정도였고, 지금 가정에서 하는 거, 아까 얘기한 지붕 개량을 한다, 뭐 시멘트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일들은 옆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죠. 같이 할 수밖에 없지. 그것도 혼자서 아니라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지. 맞아요. 그 노동력이라는 게 뭐 다른 기계의 도움을, 지금은 뭐 자동화가 이렇게 됐지만 그때는 없다 보니까 그런 노동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는 지난 1차 구술 때 그 1968년이죠. 청와대에 습격했던 그 김신조 사건 네. 말씀하실 때 검단 지역에도 무장 공비가 나타났다. 네.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무장 공비가 어떻게 됐더라라는, 잡혔나 아니면 놓쳤나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렇지. 이제 뭐 당시에 예를 들면 다 초가집이었으니까 이제 그쪽에 침투한 초가집 안에 갇혀서 그걸 어떻게든지 뭐 지금 생각하면 그분을 생포를 하려고 그랬을 텐데 뭐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국군이지, 의원들이 점령을, 그 초가집 점령을 해서 아마 이제 그 사살했다는 얘기로 들었어요. 그럼 어디서 무장 공비가 들어왔을까요? 그 저쪽 우리 서해안,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여기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 바닷가까지가 한 4km 정도 되거든요. 아, 4km요. 4km 정도 되거든. 이제 4km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전부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전부 이제 뭐 매립이 됐거나 뭐 염전에서 탈바꿈돼서 공단이 되고, 지금 뭐 4km도 넘겠네. 공단이 되고 그래갖고 한참 지금 저쪽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지만 그 수로가 있습니다. 검단천 수로. 이제 그쪽을 이제 추측권되는 그쪽에서 이제 수로를 타고 침투를 한 것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동네가 아주 한동안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굉장했었죠. 제가 이제 중학교, 검단중학교 이제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뭐 밤하늘이, 그 며칠 동안 밤하늘이 뭐 낮과 동일할 정도로 그 조명탄을 쏴대고, 또 거기서 피난 조치를 했고, 그쪽 동네 이제 자동부락이라는 주민들 피난 조치를 했고, 그다음 우리 학교는 이제 피난처가 됐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뭐 이제 조금 이제 접하다 보니까 그 우리 군부대 의료진 차량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냥 목격을 했지. 우리는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봐왔지. 그때 당시. 아, 그럼 하루가 아니고 한 며칠? 아, 그렇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며칠 동안 지속이 됐죠. 대치하는 그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무서웠겠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1.2 사태 있었을 때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걸 뭐 자꾸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 이승복 군이 이제 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그런 이제 반공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요즘 상황은 뭐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그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렇죠. 네, 의식이 강했어요. 맞아요. 빨간색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 구술하실 때 그 검단 지역에 광산이 있어가지고 광산에서 여러 가지 광물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광산이 있던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또 무엇을 캤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쪽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서구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 중에 그 내용이 좀 수록이 돼 있는데, 저도 이런 이제 들리는 얘기는 되게 그 광산은 우리 여기에 그 금곡동, 지금의 얘기하면 금곡동, 당시에는 금곡이었는데 금곡동 그 쇠골이라는 마을인데, 쇠는 말 그대로 골곡자의 그 쇠골인데, 거기에 이제 철광을, 거기서 그 광산이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 사면을 이렇게 좀 처리했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오래 이렇게 그 광산으로서 그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이제 그 오래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이제 쇄골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유래된 것으로 됐고, 그 금곡도 그 쇠임자 금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천 지역 부평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여기 검단도 그렇고 광산이 의외로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때도요. 그리고 검단 지역에 미군 부대가 있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군 부대는 있었던 건 아니고, 예. 김포. 김포요. 김포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이쪽에 김포가 생활권이었죠. 지금은 이제 인천권이냐 김포가 생활권이면 김포 읍내로 이제 가는 쪽에 읍내 거의 인근에 가면 이제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도 현재 레이더 기지라고 해서 지금도 현존해서 지금 이제 있지만 아마 한국군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서 미군들을 지금 많이 봤죠. 네. 미군들을 많이 봤고 거기에는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미군들은 이제 무도 그런 거를 좀 즐기잖아. 네. 그래서 아니, 저기서 무슨 무도장인가 그랬지만 이제 그 미군들이 거기서 그나마 위안을 삼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무도는 춤추는 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클럽. 클럽, 그렇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클럽이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 형태가 이제 지금의 클럽 형태가 우리 이제 지금 그 젊은이들이 하는 클럽이나 지금 계속 이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관할 지역을 벗어나니까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우리 한국군하고 이렇게 같이 그 훈련을 받을 때 이쪽 검단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도보로 하든 군부대 차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그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껌 달라고 뭐 영어를 알지도 못하는 아주 어렸을 때 뭐 기분이 껌껌 그랬는데 그리고 걔네들이 아니라 그 미군들이 이제 건네주는 거 우리 이제 무섭지 코도 크지만 또 시꺼먼 그런 장병들도 있고 그래서 무서웠지만 그걸 쫓아다니면서 하늘 악도 좀 미군 제품 미제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나 얻어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신비한 거지. 외국인들을 뭐 제대로 보질 못하고 자랐으니까.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네요, 또. 네. 그리고 또 지금 올해 검단에 사시면서 이 동네는 지금처럼 무슨 몇 동, 무슨 1동, 2동 이렇게 나누질 않고 동네 이름, 부락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 부락 이름이 기억나시는 검단 지역의 부락 이름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제 검단은 예. 우리가 이제 검단 면 시절에 36개, 37개의 그 각 자연부락의 고유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전체로 되자면 이제 하나씩 더듬어서 하면 다 나오는데 내가 사는 부터 얘기를 하면 나는 이제 마전리에 지금 현재는 마전동 제가 살고 있는데 원현 이제 원현에서 이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문현이라는 걸 이제 장명을 하게 됐고 문현 원현에서 문현 이게 우리 동네예요. 동네에서 원현에서 문현 문현에서 또 문현이 커지다 보니까 또 종현이라는 부락을 또 생겼어요. 종현 종현은 이제 뭐 그 장명하기를 이제 종달새 묘를 했다 그러지 이제 종현 소리를 했는데 그거는 거의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동네 우리 선배하고 저 같은 경우들이 이제 장명을 이제 동네 장명을 그런 식으로 이제 장명을 했고 최종적으로 하나 이제 더 늘어나는 게 그 원현인 동네가 이제 인구가 늘어나니까 길 하나 사이로 하나 저는 이제 방현에 살아요. 방현. 방현. 이제 방현은 또 요 고개 바로 요 영진 아파트 옆에 그 고개를 방아제 고개라고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아제의 방자를 따고 해서 방현인데 요건 이제 우리 동네 여기가 이제 마전 8리라고 하는 요 동네였고 이제 저 1, 2서부터 쭉 가면 1, 2는 열애 또 뭐 1, 2는 가현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넘어서 그 능내가 있고, 그다음에 완정이 있고 청마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크게 이제 자연불황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동네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뭐 이제 뭐 중동이 저기 저 장미 아파트가 있고 모카가 있으면 사이에 한일이 있는데 한일이라고 짓질 않고 이제 중동이라고 이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마전동은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제 불로대곡동으로 가면 거기 이제 아주 동네 이름들이 또 재미난 동네가 많아요. 뭐 불로리에는 이제 워낙 그 메인이 불로인데 불로에서 뭐 마산불악 불악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마산 마을이라니까 이거 불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대곡동으로 넘어오면 태정, 태정이라는 태정.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서 그 설언니, 그 다음에 두밀, 황곡. 뭐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이쪽 이제 금곡동 아까 말씀드린 금곡동 같은 데는 그런 이제 셋골 금곡이라는 셋골이 있고 좌동이 있고 새로운 동네라고 신동이 있고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이제 왕길동 쪽으로 오면 대왕, 소왕, 대촌 또 오리동 쪽으로 가면 봉화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대천 그 다음에 그 오류동 또 아까 이제 조금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 이제 금호동이 왕길동에 들어가네. 금호동 이제 이렇게 이제 자연뿌리게 산지되고 이쪽에 이제 원당동으로 오면 이제 뭐 족저로 해서 족저 원당 이제 이거 조금 봐야 되는데 하고 또 당하동 쪽으로 하면 그 당하 신기 해서 우리가 한 36개의 자연뿌락의 촌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 엄청 많은. 그게 이제 검단의 이제 전체 동네입니다. 예. 36개가. 지금도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제 검단 농객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부분들이 전체가 조합원이, 아니 전체가 아니라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되면 이제 검단 농객에 적을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분들 각 지역에 그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분들이 이제 도시화되고 신도시 되다 보니까 동네가 지금 상당 부분이 사라졌지 완전히. 그래서 그 자연불화 형태로 갖추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2022년도 현재는 몇 개가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만큼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고 뭐 빌라가 들어오고 이제 밀집은 되어 있지만 동네 이름은 그대로 구성돼서 있죠. 이쁜 것 같아요. 동네 이름 있는 게. 그래서 아주 조금 이렇게 설명에 필요한 동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된 거가 있어서 그거를 좀 참조를 하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많은 경험들도 있으시고 많은 업종의 변화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첫 직장이 몇 살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실까요? 생생하죠, 뭐. 그건 나의 인생인데.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계과 전공하다 보니까 인천 기계공단이라고 지금은 인천교가 없어졌잖아요. 네. 거기 인천 의료원 있는데 그 옆에가 이제 인천 기계공단인데 제가 그 드레스미싱이라는데 QC과에 근무를 했어요. QC 품질 관리. 네, 품질과에 이제 근무를 하고 거기서 이제 오랜 시간은 하지는 않고 잠깐 이제 뭐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하고 들어왔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병역 의무를 마쳐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접고 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러면 일을 무엇을 할까? 이제 내 이제 그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이게 나의 자서전인데 예. 그냥 의도식 할 수는 없으니까 당시만 해도 축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당시 이제 축산에 이제 소를 입식을 하는 것도 그 농협 같은 금융기관에서 이 농촌이니까 이제 지원을 좀 해주는 게 있어서 이제 장기 저리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한 마리 이렇게 한두 마리 이렇게 구입하는 거. 이거 구입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 돼지를 사육하는 과정도 그렇고 재미난 일인데, 제가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그 소를 구입을 그 우시장을 가요. 근데 여기서 우시장 거리가 멉니다. 보통 4km 이상이 돼요. 그걸 같이 아버지 따라 가는데, 귀가 뭐뭐 건가요? 귀가. 그 새벽에 가야 돼요. 우시장이 새벽에 쓰니까. 그렇게 가서 거기서 소를 구입해다가 이제 소를 키워서 하는 그 이제 축산업의 시초가 그렇게 되면서 시작을 한 거죠. 또 이제 두 번째 직업을 그런 식으로 갖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느리지만 조금 정보가 빠른 분들은 2, 3년 전에 벌써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그때 새마을 사업에 일하는 외국에서 수입들을 많이 해왔어요. 수입해다가 입식을 전국에 소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입식소를 많이, 외국 소를 많이 좀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산을 시작을 했고, 이제 주변에는 이제 이 축산 쪽에 이제 예를 들면 한우도 있고, 예를 들면 홀스타인 젖소도 있고, 축산 쪽에는 그 다음에 양돈도 있고, 양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때 이제 한참 번성기를 찾았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우리 나구인들의 모임인 나구협회도 이렇게 이제 결성이 됐고. 나구요. 예, 예. 이제 나뷰 이렇게 나구인데 나뷰가 아니라 나구 낙농하는 낙농가들의 그 조합, 이를테면 친목회가 구성이 됐고, 뭐 서울 우유라든가 지금 혜태 우유 같은 데 납품을 했습니다. 탱크로리가 와서 이제 수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양돈 농다가 이제 당시는 규모가 큰 거는 아니었지만 뭐 100두 200두 키우는 농가들이 하나둘씩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이 소득이 일반 농사 짓는 것보다 훨 낫다고 그래갖고 주변에서 10마리, 20마리, 50마리 이내로 키우는 양돈 농가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때 정확히 몇 년도를 모르겠는데 80년대일 겁니다. 근데 돼지 파동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파동이 날 때 심지어 이제 돼지들을 가정에서 잡아가고 소비를 하고, 돼지 머리는 심지어 1,000원 주고 갖다 먹으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정도로 돼지 파동을 한번 겪었고. 그래서 지역에서 나는 그렇게 시초가 됐지만 다른 분들은 이미 2, 3년 전에 그런 축산업에 벌써 빠른 길을 가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돼지 파동이라는 거는 뭐 돼지한테 과잉 생산. 과잉 생산이요. 네, 과잉 생산. 그렇게 이제 열기가 이제 애들하고 소득이 좋다니까 너도 나도 이제 돼지 쪽에 쏠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농촌에 있는 이제 농민들이 축산에 박다 그러면 또 축산에 손을 대고, 또 과일. 그러니까 한때는 또 포도 농사도 많이 졌습니다. 또 포도. 또 뭐가 좋다 그러면 또 그쪽에 또 한쪽에 쏠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 동네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잉 생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폭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종을 바꾸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우시장에 소 사러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시장은 어디였어요? 우리 이제 황해장터라고, 여기 이제 계양. 지금 이제 황어장터. 아시죠? 예, 예. 거기하고 여기 이제 양천 양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주로 이제 두 군데를 다닙니다. 두 군데를 다녀서 소를 어느 정도 중수하면, 이거는 이제 상거래인데 제가 아는 거는 원래 이제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이제 말리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서 보면 부자지간에도 이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소를 이 중개 거래하는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건 얼마짜리다 뭐 이제 흥정을 잘해서 구입을 해와야 되는데, 때로는 그 안목이 없어서 소유 구입하는 요령을 잘 모르면 그 송아지를 갖고 왔어도 먹거리가 시원치 않다든가, 또 뭐 이상의 병이 났다든가, 좀 안 좋은 그런
저기 송아지를 매입이 됐다 하면 또 다음 장에 가서 또 바꿔야 돼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어쩌다가 있지만 그때 이제 나는 이제 그 부모님을 이렇게 뒤쫓아 가면서 근데 안 되면 저것도 가져갑니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이제 망태기를 하나 가져가요. 망태기 이렇게 어깨에다가 미는 망태를. 근데 이제 돼지를 키우는 건 돼지를 사러 가요. 새끼 돼지를. 근데 새끼 돼지를 많이 사지도 못해. 한 마리 정도 사는 건데 그 망태에다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망태기가 뭔지 모르지. 애들 손주들한테 망태 할아버지가 이제 쫓아온다 뭐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망태기에다 담아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근데 그때 그 젊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보다 이제 젊었었다라 그래요. 이제 10대 후반 뭐 그때인데 근데 왜 귀가 먹먹하랬대? 그 새벽에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더라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갔다가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송아지를 어느 정도 크면 제가 이제 그런 일도 해봤습니다. 그 풀뿌리 노간주 나무를 지름 한 1mm, 10mm 정도 가지고 코를 뚫어야 돼요. 손은 그냥 망아지로 이제 그 비육이나 이런 거는 그 안 하지만 일손은 그걸 뚫습니다. 왜냐면 일을 시키려니까 저는 이제 그런 작업도 해봤어요. 코뜰에 뚫는 것도. 이 소가 보면 요가 얇아요. 얇은 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안이. 그래서 제가 자꾸서 그런 것도 다 해봤는데 참 경험을 못한 분들이 많지. 그렇게 해보거나 일수를 안 켜면서 그런 경험들을 못한 사람이 한 99%건.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도 좀 해봤지. 그러면은 이게 어떤 소하고 돼지 또 있을까요? 이제 양계가 좀 있죠. 양계. 양계가 있었는데 이제 뭐 한동안은 그 양계는 조금 이렇게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돈과 다시 이제 소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 소 그러면 이제 한우인가 그러는데 한우가 아니고 이제 비육으로 이제 바뀝니다. 비육으로. 이럴 때면 젖소 양농업이 성인되니까 젖소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비육을 하다 보니까 비육을 이제 여기저기서 그 중개상들이 이제 얘기를 해서 숫소 젖을 안 짜는 숫소는 거의 비육 농가로 이제 가서 사육을 하게 돼요. 그러면 비유가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이게 비유입니다 하고 팔지는 않지. 국내산입니다. 한우 소리 못하지 국내산입니다 해. 왜? 국내에서 키웠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먹고 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얼룩덜룩한 그 젖소를 키우는데도 우리 국내에서 이건 젖소고기입니다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낙농이 성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도 수소를 하면 수소는 같이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육 농가가 이제 비육을 키워서 이렇게 생활을 했고 양돈이 조금 이제 규모 있는 양돈장이 여기저기 이렇게 생기는데 현재 이제 우리 같이 이 구슬을 할 팀원 중에 한 분이 양돈 농가를 지금 한 몇십 년 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규모가 이제 커지면서 소규모의 양돈 농가는 이제 또 접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소는 한참 동안 이제 갔었죠. 소는 이제 한우 말고 이제 비육이라든가 이제 낙농 농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농인 뭐 그런 지인목 모임 협회를 구성하고 있을 정도의 낙농들이 많이 이제 성행을 했고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제가 이제 직업이 또 전환기를 또 맞게 돼요. 이 낙농을 할 때는 이제 우량의 양질의 그 초지를 조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초지 조성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냐? 경운기나 그 이동수단을 통해서 근 뭐 4km, 5km까지 이동을 해가면서 풀을 채취를 해야 돼요. 먹잇감을. 소 먹잇감. 근데 이 젖소는 우유를 짜기 때문에 양질의 그 초지, 그 풀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벌써 그때도 수입산
그거를 이제 사다가 먹이기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곡초에다가 이제 암모니아를 투여를 해서 그거를 이를테면 뭐라 그러니까 발효시킨다고 할까? 발효를 해서 그거를 먹이는데 뭘 했냐면 곡초 논에 그 배를 비우고 이제 그 저기 저 배알을 다 털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날라다가 그 암모니아 이렇게 비닐로 호일을 쏘여서 암모니아를 집어넣고 그럼 발효를 시켜서 그거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도 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곡조 값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전엔 과거에는 그 축산을 안 하고 그게 필요하지 않은데 거의 대부분 이용어를 쓰거나 새끼를 꼬거나 그렇다면 저걸 했지요. 저기 불을 떼거나. 그런데 그게 또 속도를 많이 끌다 보니까 들에 곡초 전쟁이 또 벌어지는 거야. 곡초 사러. 아, 이게 이 흐름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 뭐 트렌드 그러는데 이제 그렇더라.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축산에 이제 그런 축산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았지. 왜냐면 이제 중계를 하면서도 이거 얘기를 하면 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중계를 하면서도 중계인들이 이 눈속임을 하고 과거에 신문 보도에도 이렇게 난 것처럼 소에다가 이제 중개인이 내 소를 중개를 해서 얼마야? 이거 500만 원에 계약을 돼서 팔게 됐어. 근데 그 사람은 500만 원 같은 차이긴 하지만 좀 불량한,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보는 앞에서도 호수에다 물을 집어넣어갖고 불리는 거야. 그리고 쳐. 수분이 많이 들어가게. 이게 좀 잔혹한 일이지. 이거 이제 한때는 상당한 우리 사회에 또 그 민원이 돼갖고 그냥 언론에서도 많이 그래서 뭐 그 이를테면 감옥도 가고 이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소를 키우면서도 그 소가 상당히 이제 단위가 크다 보니까요. 좀 더 그 사람들은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한다 그러지만 이제 잔혹했죠. 그런 일들도 목격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잘 키운 소를 돈을 잘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 소를 어디 가서 우시장 어디를 가서 그렇게 발견하고 이제 대부분 이제 소 중개상한테 하되 내가 이제 날 때는 이제 우리 돼지도 그렇고 농협에다 출하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겨나죠. 농협에다 출하하면 이제 그 대행을 해서 그분들이 여기 인천에 십정동이라든가 가까운 곳 도축장으로 이제 가서 해오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개개인을 팔려는 중개사님들이 소가 이제 일정하게 한꺼번에 몇 마리가 나가질 않으니까 오늘 팔고 또 한 달 있다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가 어느 정도 그 자랐냐에 따라서 또 구매자가 이 정도면 좋겠다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소 한 마리 팔면 단위가 좋아서 상당히 이제 뭐 소 키우는 사람들은 기분 좋죠. 가격이 좋으니까. 또 소도 가격이 좋다고 다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자 이제 여기 주변에 여기 지금 다 없어졌는데 공장이 신천 사료는 사료 공장이 있었고 규모 있는 그다음에 청강 사료는 사료 공장이 다 있었어요. 이 동네에 여기 바로 앞에 지금 다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당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저의 사례인데 하도 중개인이 저 소가 분명히 규모가 생채로 500kg 정도라는 거야. 근데 나는 볼 때 저거 내가 잘 키워놨게 되면 한 600kg, 700kg. 근데 100kg 차이가 나잖아요. 아무튼. 그 이제 신촌 사료로 가서 개근 다이에 가서 나는 재 갖고 오는 거야. 이걸 데리고 갔다가 제가 딱 해놓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서로 싸움인데 내릴 거. 저 사람이 잘못 봐서 많이 안 보고 그러면 나는 많이 보는 거고 많이 보는 걸 쳐주면 내가 이제 소득이라는 나는 생각을 나는 이미 체중을 아니까 이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자주는 못하고 하도 내가 쏙나 저 사람한테 내가 좀 뭘 좀 당하는 것 같다니 내가 신천사에 가서요 개근다에 가서 그렇게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 일도 있었었네. 소를 키우면서 그런 일도 해. 예. 그러면 이제 소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판매를 하나요? 보통 이제 그 킬로그램수로 한 500kg. 500kg요. 500kg 정도 그러니까 돼야지. 500kg 이상이 돼야지 생채로.
저기랑 그러니까 그것도 나이랑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거의 이제 적어도 그 정도 크려면 1년 6개월 이상. 1년 8개월. 그건 뭐 2년은 키워야 된다고 봐야 돼. 당시에는 지금의 사료를 키운 게 아니고, 이제 사료를 키우기 시작은 했지만, 사료를 이제 어느 정도 나와서 키우겠지만, 그 전에 한 마리씩 키울 때는 뭐, 소를 뭐, 1, 2년 키운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일소 같은 데는 상당히 오랫동안 키우는데, 그거는 일소고, 비육으로 키우는 건 그 정도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비육을 예를 들어서 하면 보통 송아지가 이렇게 한 몇 개월 정도짜리를 사오시나요? 한 6개월 돼야지. 6개월 6개월. 정도 예. 왜냐면 이제 너무 어린 것들은 와서 주접돈다 그래가지고 조금 피하지.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크면은 송아지 그런 걸 사다가 이제 키우기 시작하죠. 주접다는 게 뭐예요? 병치레를 하는 거지. 이것좀 병치레를 해서. 예. 그 목축업을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일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목축어 힘든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규모가 있으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목부라고 해서 그 도움을 주는, 이를테면 이제 그 좋은 얘기는 직원이고, 그 목부를 두고서 일을 하면 좋은데, 규모가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내가 직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낙농가들의 제일 애로점이 와이프도 할 줄 알아야 돼.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무리 이제 착육이 젖자는 지금은 이제 현대화돼 있지만 그때만 해도 손으로 하지 않으면 손은 이제 초유 같은 건 손으로 짜야 되거든요. 초유는 손으로 짜되 이제 착육이가 대부분 하는데 아무리 착유를 하더라도 이제 여성들이 하기는 좀 벅차잖아요. 그 젖소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지만 않고 뭐 주변이 넓지를 않으니까 이제 젖소 자체도 하니까 항상 세척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젖을 짜는데 주기적으로 아침 저녁에 시간을 맞춰서 짜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저녁에 주인이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외출해서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게 뿌르니까. 그러면 이 주인은 저기 낙농을 하는 주인은 시간 맞춰서 그걸 해줘야 되니까 그 시간만큼은 외출을 못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그 시간에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와이프라도 그걸 할 줄 알면 나는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와이프가 대체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혼자 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가면 목부락도 두면 목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여행을 한번 못 갔으니까요. 네, 그거 하는 동안에 여행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에 하려면 시간이 늦잖아요. 그 시간이 이제 저녁 시간 한다면 보통 지금 시간으로 보면 7시간 넘어야 자기 자유 시간이 오는 거죠. 또 아침에 새벽에 젖을 짜고 나면 뭐를 해야 되냐? 목초를 준비를 하러 가야 되는 거야. 목초. 뭐 물론 겨울에야 이제 아까 얘기한 암모니아 곡초로 먹이고 그런 작업을 해서 먹이고 엔실리지 그러면 조그만 밭에다 이제 옥수수를 심어서 그걸 카팅을 하고 암모니아나 뭐 이걸 해서 발효시킨 엔실리지를 만들어요. 규모가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목초를 확보하는 일. 그게 전쟁입니다. 이렇게 봐두잖아요. 저게 2, 3일이면 저거 목초가 클 거다. 그건 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먼저 가서 비는 사람이 임자야. 그런데 이 목장업이 성행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1km, 2km 보면은 사냐초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좀 더 멀리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그 갈대 거기서 나오는 그 좀 연한 거가 있어요. 갈대 같은 거. 그런 것까지 채취를. 이제 방법이 더군다나 못한다 그러면 이제 곡초 수입해다가 저기 목초 수입해다오는 건초를 사다가 이제 먹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낙농하시는 분들의 그거 또 그 목초를 매입하는 그 부분 가장 힘든 일이죠. 대신 이제 그 나비를 하게 되면 이제 한 달에 2번씩 이제 그 지방의 함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병이요? 그 유량이 젖의 지방 순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킬로그램 그 단위가 거기서 다 해서 여기는 이 농가는 얼마 그렇게 해서 단위. 그때 이제 대금 이제 받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나의 일한 대가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돈이 되는 업종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농사 짓는 거는 힘들어도 농사의 몇 배의 수익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짓게 돼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아 나름대로 이제 그런 대가는 받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대체로 이제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이 이제 지금 밸런스가 조금 깨질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 초지가 있는 농가에서는 그거를 대체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초지 확보가 없고 단순히 사료와 조금 좀 안 좋은 목초 이를테면 뭐 곡초 같은 거에 뭐가 영양분이 있겠어요? 그 되새기만 한 데나 이제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되니까 이제 방향을 야 이거 규모를 키워서는 좀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 지역이 수도권 매립지가 들어올 때 우리 지역을 이제 성장관리권역으로 해주면서 기존에 가축을 키우던 그런 축사가 이제 그런 축사 관리사들이 전부 공장의 형태로 임대를 하게 되는 과정이 생겨나는 거죠. 아, 그 축사에다가 건물을 사람 짓고 아니 축사에 이제 가축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게 96년 96년도 제가 이제 98년도까지 했었으니까 그 목축업을 그때 우리 기계공단에 있는 그거 끝내고 이제 이 일을 시작한 거가 이제 98년도까지 좀 했었을 거예요. 98년도에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건 또 목장 하는 것보다 또 이거 훨씬 나은 거예요. 수익이. 어떤 것이요? 지금 이제 공장은 아니야. 근데 목장에 지목이 뭐 잡전이라니까 물론 이제 목장지로 돼 있어도 거기에 이제 임대를 사업을 하는 이제 뭐 이 공업 쪽에 사업을 하는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우리 수익률이 몇 배가 또 나은 거야. 일단 힘이 안 들어. 그러니까 대지 위에 있는 그 건물을 임대를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목장지. 지금은 대지로 전환이 이제 돼 있지만 당시는 목장을 허든 거니까 그 지목은 뭐 대지일 수도 있지만 이제 목장을 했었으니까 축사 밑에 저기니까 뭐 잡정지라는데 일거를 이제 변환을 해줬어요. 지목 변경이. 그런데 이제 말씀드려 조금 이제 깊은 얘기인데 수도권 매립지로 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운영조합에다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여기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니 우리의 요구사항은 성장 억제권역에서 묶은 거를 우리 풀어달라.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이제 국토이용관리법을 풀어달라. 성장 관리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 먼저 깨인 사람들이 그걸 해서 내가 보니까 아니 나도 저거를 차라리 임대를 주자. 내가 이거 힘들게 하는 것보다 저기서 수익이 낫다.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헐 난 거예요. 시간도 남고. 그럼요. 그래서 이게 한두 개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검단에 있는 지역의 농지를 전부 60평 이하 신고제로 너도 나도 자기가 농지가 있다면 여력이 된다면 경제력이 된다면 그것을 제도장 내지는 건생시설로 60평 이하를 지은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목장을 나도 안 한다. 그러면서 목축업이 쇠퇴를 해. 양돈도 줄어들고 낙농도 줄고 그게 이제 몇 년 사이에 그냥 쇠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은 임대를 하는 내가 이제 농사를 짓지 그때는 이제 뭐 여기가 농촌 지역이니까 농가를 대부분 이랬지만 이제 그런 축산업에서 그런 이제 가내 공업 임대를 해주는
그런 뭐 제조업 쪽에 임대차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이제 95년서부터 이제 쭉 해서 2000년도 하여튼 초반까지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현상이 비롯되냐면 전국에서도 가장 이제 그 무허가가 많다는 이 공장 지대로 변해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그냥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막 이런 게 생겨나 보니까 이게 뭐 이제 조금 이제 생활들이 각박해지고 이웃 간에도 이제 경계 싸움이 되고 막 도로도 없는 도로가 이제 좀 소로가 생겨나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각박해집니다. 네 땅이니 내 땅이니 뭐 이런 이제 분쟁도 생겨나면서 왜 내가 이제 이거를 임대를 해줬을 때 소득이 나니까 내가 저거 안 되는 땅도 만들려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직업의 전환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거 축산업을 한 축사만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른 농지를 구입해서 또 저기를 합니다. 또 그런 근린 생활 시설을 재서 제조업이라고 해갖고 또 임대를 합니다. 이제 규모가 이제 하나씩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이제 구입했던 논이었어요. 논농사를 졌던 거야. 그러니까 논농사를 안 짓고 이제 지목병영을 해서 그걸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 분들이 대부분 농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하나, 둘씩 그렇게 지어가서 축산업은 이제 쇠퇴기를 맞아요. 그런 이유들이 있었네요. 네. 예. 자, 그러면은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조승원 이사장님 2회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목축업을 그렇게 그만두게 된 계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살아오신 그 이력 중에서 직업들 중에서 산업안전관리사 를 하셨던 그 이력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까 하고요. 이제 산업안전은 우리 주변에 친구가 이제 조경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거는 좀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조금 이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만 움직였던 거고 그거보다는 이제 저하고 관련이 있었던 건설기계 관련돼서 상하수도 전문 건설업 거기에 이제 투자와 일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가도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동네 지열에서 이제 대건공영이라고 상호는 대건공영 주식회사 대건공영에 제가 경영진으로 참여를 했는데 저의 이제 참여해야 되는 배경이 제가 전공을 이제 기계를 전공하다 보니까 건설기계 기사를 취득한 부분을 갖다가 거기 전문 건설업에는 이제 기사, 기능공들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격 요건에. 그래서 저가 이제 필요로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자격증을 이제 뭐 이렇게 개척을 해서 한 그걸로 계기가 돼서 참여를 했고 또 그 사업 자체가 뭐 그 어려운 사업이 아니고 한참 그때 이제 여기 상수도 사업이 이렇게 줄을 이루었고 또 그 하수도를 되면 흉관 묻는 거야. 하수도가 지금의 이제 저기보다는 그 흉관을 묻는 그 작업들이 여기저기 이제 뭐 새마을 사업 못지않게 이제 그런 사업들이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이제 사업이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소규모가 아니라 이건 이제 전문 건설업이니까 좀 규모 있는 사업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직접 이렇게 거기에 경영진으로는 참여를 했어도 직접 뭐 기사로서는 참여를 하지는 않고 다만 자격증을 걸어서 그것도 오래 하진 못했습니다. 어떤 이제 전문 건설업도 그럴 때는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이제 전문인들이 좀 필요로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지역, 동네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공서하고 서로 유대를 가지면서 수의 계약하는 부분들이 생겨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입찰이 경쟁 입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경쟁력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빠졌고 우리 같이 하는 그 동업을 하시는 그 사업자는
몇 년을 조금 더 하다가 이제 거기도 좀 접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제가 직업을 이제 그런 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 이제 그런 나의 전공하고도 좀 유사한 거 부분들을 참여를 하게 됐었죠. 네. 예, 예. 근데 어떻게 검단 장학재단 이사장님을 또 하시고. 그거는 이제 오래전 일이니까 당시에 예. 95년도 그때 이제 그 목적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거를 접으면서 그거 잠깐 한 거니까. 그때 일을 접으면서 여기다 적을 두고 그렇게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주변에서는 저 사람이 목장을 하던 사람이 저기서 무슨 사업자 뭐 저걸 한다고 저게 뭐야 그랬는데 사실 제 명함처를 보면 명함철에 제 과거의 그 명함들을 다 내가 붙여놨어요. 명함 다 있는 거를.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자격이 또 요긴하게 또 그런 경우도 또 있어서 근데 이제 소득은 많이 못 받습니다. 나의 이제 배당금만 조금 이제 받았고 내가 상근직을 하면서 얼마 받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직업이 그렇게 해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시고요. 이제 뭐 제일 어려운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직업을 택하면서는 결국 이제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미팅을 해서 그 사업과 연관된 것을 하다 보니까 영업적으로는 주석의 자리가 젊었을 때부터 주석의 자리가 자꾸 생겨나는데 저 지금도 저 모르는 사람은 술 못 먹는 줄 압니다. 근데 저가 술을 좀 해요. 술을 좀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나가서 우리와 갈려 있는 분들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어차피 나도 거기다 적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뭔가 부딪혀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나는 매치는 이렇게 시켜는 주는데 내가 다이렉트로 하는 거는 조금 약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서구문화원 부원장님도 하시고. 근데 그 전에 그 직업 중에서 조금 이어도 될까요? 예. 저는 이제 그러다가 제 얘기 중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일을 한 거 있어요. 6년 동안 주민지원 협의체라는 그 법정 단체에서 위원 역할도 했고 부위원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수도권 매립지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 거기에 토공 사업이 많습니다. 토공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2003년도, 2002년도 그때 될 때 이제 주변에서 야 토공으로 하는 거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 내가 거기서 일을 하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자기의 그 직업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와 이게 연관이 있어서 지금은 이해관계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건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면 또 되겠다 그래서 2008년, 2007년, 2007, 8년, 6, 7년 그때 당시에 토공 사업을 또 같이 하자고 해서 5명이 또 저걸 했어요. GST라고 하는 토공업체를 설립을 했어요. 지금 토공이라는 게 토지개발 아니 토공이 저기 토목 이렇게 하면 땅하고 그 나무에 관련돼서 그 땅을 파는 거 예. 그거 그 땅을 파는 거 지하실 파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세분화됐잖아요. 이제 건축업, 건설업, 토목업, 뭐 지금에는 토공이냐 뭐 단순한 흙만 가지고 하는데 우리 이제 이 토목업은 지하를 파는 거, 이제 지하를 파서 이 건설을 하려면 뭐 부지가 매입되고 뭐 측량을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하기 전에 지하실을 판다 그러면 그 지하실을 전문하는 기업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0년대에 도시계획이 성행이 되고 여기가 도시계획이 성행되면 건축 행위를 많이 할 것이고 지하도 팔 것이다 그래갖고 야 이거 아이템이 좋다 그래갖고 5명이서 출자를 해갖고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계획이 도시가 되면서도 이게 성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내 건물이 이제 저쪽에 당하도 쪽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 이제 사무실을 차려서 거기 역시도 저는 대표이사에서 빠졌습니다. 뒷전으로 빠지고
그 진짜 실무에 강한 젊은 친구. 이를테면 이제 아까는 그 친구가 보니까 재고 출신이더라고. 재고 출신 둘인데 한 사람은 법무사 사무실에 있다가 이거 한다고 나왔고 우리 과감이 되고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근데 완전히 그 사람들이 실무를 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이제 상호가 GST라고 하는 그 업체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도 이제 그 다른 분이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크게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건설 경기가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지하를 이제 소규모로 짓다 보니까 지하를 안 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수주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중간에 내가 출자한 걸 뺐습니다. 빼고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사실은 그 전에 한 2대 주주는 됐었었는데 이제 그것도 그 출자금을 회수를 해서 이제 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직업을 이렇게 그런 직업도 가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지금에 오시게 된 거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도 저는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이제 이일 저일 다양한 그 단체에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그 문화원에 소속돼서도 일을 하지만 또 여기 이제 우리 검단 지역에서는 검단 장학재단 네. 이 일도 했고, 이거 내 프로필을 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또 우리 교문기관에 보면은 농협에 이제 그 임원으로서 이제 감사도 했었고, 또 단체장도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서 뭐 청소년도 관계된 일도 일을 해봤고, 또 우리 안보에 관한 방위협에 관련돼서도 했고, 요즘도 그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활성화돼서 규모가 커졌는데 주민자치회 뭐 그 일도 해봤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위원장, 장애, 회장 그런 장애 위치를 다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문 자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또 직업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지금 검단 장학재단에 대한 애정이 되게 크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검단 장학재단이든 아니면 서검문화원이든 문화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을 맡게 된 그 계기가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저는 이제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이건 내가 뭐를 도모하고 내가 뭐를 취득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은연중에 아니 나도 이걸 발판 삼아서 뭐를 좀 해볼까? 없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검단장학재단에 제가 이제 초창기에서 참여는 안 한 거고, 검단장학재단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인재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아마나 그런 뒷받침을 하는 이 장학재단이잖아요. 애초에는 장학회로 시작을 해서 재단 법인으로 이렇게 지금의 이제 성장이 됐는데, 과거에 우리 이제 선배들이 제가 이제 6대의 그 이사장직을 맡은데, 과거에 이것이 하면 이것도 재미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올해도 매년 크리스마스 전전날이 이제 주중이면 그때 수요 행사를 합니다. 장학금 수요 행사를.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한 3년 동안 못했는데 그때 얘기를 해요. 이 장학금이 여러분들은 작을런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다. 이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냐를 잠깐은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아저씨, 형님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드려요. 그 얘기는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소를 키워서 우사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윷놀이를 해요. 정초에. 윷놀이를 하면 그걸 장학기금을 마련을 하는 윷놀이야. 그런데 우리 친구가 그때 당시에 윷놀이에서 승승장구해갖고 송아지를 타게 됐어, 황소를. 근데 그 친구는 우사가 없어. 그러니까 날 보고 저기 소를 키워달라는 거야. 그래 우리 집에다 갖다가 빈 우사에다 그걸 내가 키우고 그랬어요. 그것이 장학회가 그 움직이는 이제 가장 이제 처음에 시작되는 계기예요.
장학회 이거 유술들 내면 우리가 이제 놀이로서만 두는 게 아니라 기금 마련을 위한 윷놀이다 보니까 십시일반 지역 유지들이 당시에 1,000원, 뭐 2,000원 또 티켓을 사고 해서 그게 모아진 게 몇백만 원이 됐고 그 몇백만 원이 몇천만 원이 됐고 그것이 우리 선배, 지금 제 위에 윗대인 그 선배님들이 이 장학회를 구성을 하고 이제 여기도 지금 써져 있지만 95년도 7월 15일 그때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것을 체계적 규모 있게 하자. 그래갖고 이제 95년도에 재단 설립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재단 설립이라는 게 이게 이제 법으로서 돼 있기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있는 자본은 다 국가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또 서부교육지원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참여를 못했지만 제가 여기 참여한 지가 한 10여 년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저도 십시일반으로 아까 뭐 문화원에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참여를 하면서 결국 여기 참여하는 건 이제 몸으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금전적인 것도 필요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이제 그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래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일이 그래도 이 장학재단에서 저걸 두고서 몸 닫고 일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의 친구가 이제 우리 선배님도 계시지만 친구가 당시에 7년 전에 이사장을 할 때 제가 이제 거기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저도 출연금을 조금 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출연금 하면서 이 그 검단 장학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한테 이제 좀 항의성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냐면 우리는 이제 공익법원에서 역할을 하는 거지 정부 지원의 재원을 마련한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마치 지원을 해줘서 주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문의사항이 많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렇진 못해. 이제 그렇게 충족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회 재단은 누구보다도 여기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지금 장학재단에 출연도 해주고 기부를 해주고 기탁을 해주면 저는 요긴하게 우리 지역의 후배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텐데 이 기부 문화가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약합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잘 되기를 바라야죠. 부탁을 드려요. 여기 여러분들한테 계신 분데 그 중에 그 사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작년도 재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이사회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여기서 노트북을 들어오셔. 그래서 보니까 당신 와서 대화를 하시는 걸 보니까 당신이 그 2000년도 초에 당신 자녀들이 검단 장학재단에서 지원금 가지고 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300만 원 현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그럴 때 참 우리 이제 그 여기 임원들 여기 우리 저걸 두고 종사하시는 우리 임원들이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지 사실. 아 이런 분이 계시다. 이게 이제 우리 사례로 우리 장학금 수저에 제가 이제 한 마디씩 건네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잘 되든 어떻게 되든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제 앞으로의 지도자들이 되고 대한민국의 이 주인공들인데 향후에 우리 검단 장학재단도 좀 뒤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더 조금 그 얘기도 좀 해줍니다. 그 엄청난 그 보람을 느끼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이번 질문은요. 맨 처음에 했어야 했을 질문인데 지금 합니다. 예, 결혼을 하셨을 것이고, 예, 결혼은 몇 년도에 하셨을까요? 제가 조금 이제 생각보다는 일찍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지금 60도 안 되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착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일찍 해갖고 이제 우리 손주가 외손주로 보면 벌써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일찍 했으니까 82년도인가? 81년도 했나 보다. 81년 11월 22일. 이제 81년. 결혼기념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은 25살에 했고 예. 아이들이 가족 구성원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남 일녀죠. 일남 일녀요.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한참 웃었는데 예. 그때 그러셨지 않았나? 우리 집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그래서 예. 아이 그래도 한양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야. 아니 그랬더니 한양에서 그리고 이제 시들하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아 나는 그래도 그 효령대군 손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뭐 그래요. 전주희 효령대군 씨. 손이라고. 효령대군 손이에요. 그래 우리도 이제 한양인데. 뼈대 있는 집안에. 그랬죠. 그러면은 신혼생활은 그냥 이 지역에서 했나요? 다른 지역에서 했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재미난 건데 참 그 신혼 생활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결혼 날짜를 잡고 혼수가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또 혼수가 들어올 때 이제 그때 집 자체가 그 스레트 집이었어. 스레트. 참 초라했지. 우리 이제 장모님이 하시면 참 우리 장모님은 이제 저기 그 창물미를 하다 보니까 차를 못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목장할 때는 와 보셨어요. 목장할 때는 힘들게 오셔서 이제 보셨지만 그 혼수가 들어올 때 이제 장롱거가 들어오는데 이제 장롱 들어오는 거 장롱이 그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뭐 12자짜리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조그만 방향이 그냥 장롱이 반을 차지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형편이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신혼 살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이제 이를테면 옛날에는 어디가 한 지붕에서도 뭐 그 자식들이 한 10명이 난 집도 있었잖아. 참 어떻게 저렇게 났을까 했었는데 저도 이제 뭐 방이 이제 그 우리 부모님 방, 우리 신혼 우리가 하는 방, 그래도 신혼 살림이라고 뭐 도배도 이렇게 싹 새 걸로다가 하고는 했지만 이 부모로부터 이제 손주, 나로부터 이제 자식이 이렇게 생산돼서 나오다 보니까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 곁으로 가서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혼이면 지금의 신혼이면 얼마나 즐거워 외국 여행을 뭐 간다 뭐 이러지만 우리는 신혼도 신혼 같지가 않은 신혼. 이제 저는 저울로 갔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지금의 이제 그 설악산 거기를 갔었고, 참 그 신혼 생활이라는 게 집사람 같은 경우에 저거 동갑내기예요. 그런데 힘들게 신혼 생활을 했죠. 왜 전혀 이제 그 서울에서 생활하다 시골에 오니까 너무나 다 생소하고 이런 거예요. 그 아침에 이제 시어머니 이제 그 우리 때만 해도 그 부모님한테 이제 신혼에 그 조석을 좀 챙겨 드려야 되잖아 부모한테. 근데 참 이게 무쇠솥에다가 곤노에다가 아궁에다 불을 지펴야 되고 이렇게 생활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나는 이제 목장을 한답시고 난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에서 하려니까 그 소시계 불 소시계를 이렇게 해서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지. 굉장히 힘들었지. 뭐 뜨뜻한 물이 어디 있어요. 보일러를 떼는 것도 아니고 연탄 떼는 것도 아니고 물을 끓여서 겨우 이제 닦는 거는 이제 목욕탕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그렇게는 하지만 신혼생활이 이랬습니다. 이제 저도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여기 이제 저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봄볕에는 누가 나가죠? 봄볕에는 딸이 나가고 가을볕에는 며느리가 나가서 한다잖아요. 가을볕이 더 뜨거운가요? 봄볕이 더 뜨거울 텐데. 이게 반대로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얘기도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아니 내가 그 저기 뭐야 고추를 딸 때도 임신을 하고 이렇게 배가 나와 있는데도 그럼 뭐 어떻게 시골에서 일을 해야지. 고추를 따고 그럴 때 이제 힘들었다는 얘기. 아궁이에 불 지피는데 이렇게 지피려고 벌써 연기가 들어오면 저 안에서 쥐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 상상이나 해보겠냐고 지금. 그러자 그것도 생활이 조금 바뀌면서 이게
로라 연탄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로라를 저 아궁이 저 안에다 놓다 뺐다 이렇게 이걸로 조금 바뀌긴 했는데 신혼생활에 이제 그렇게 생활 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새참 이제 농사 짓 때 새참을 해 가야 되는데 이동 수단이 머리에 또아리를 놓고 이 간주를 해야 생겼는데 이걸 해봤어야지. 엉거주치면서 이렇게 거의 한 1km를 움직여야 되니까 이거를 이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요. 눈물 나는 얘기지 뭐. 연애 결혼하셨어요? 반중매지 뭐. 이렇게 매치 시켜주고 네. 이제. 그런데도 또 아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얘기 할 때 뭐 할 말이 없지 뭐 지금 할 말이 없어. 잘해주시면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건달이 된 것처럼 내가 이제 그런 회사 생활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이제 본인도 농사를 안 지니까 조금 이제 조금 마음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조금 나아졌지. 그렇죠. 나아졌지. 예. 다 다음 날이 더 좋은 날이 생길 거라고 그렇지. 생각하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 질문은 인천 지금 검단이 서구로 편입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95년에 검단이 경기도 김포에서 인천 서구로 편입이 되는데 당시 마을 사람들의 반응들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어떤 변화들은 또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조금 정치성 있는 거라 이제 내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여타의 주민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때 이제 분위기를 보면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 상황이 컸습니다. 인천에서는 인천세를 조금 뿌리기 위해서 검단이 이제 일개 면단이잖아요. 근데 검단에서 나오는 세수가 굉장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서구에서도 검단이 차지하는 그 이를테면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게 거의 한 5, 60%가 검단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편입시켜야 자정 재립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지역주민들은 이제 김포에 있었던 정서를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한쪽에서는 원치를 안 했어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저도 그 중학교는 이쪽으로 다녔지만 95년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김포에서는 그 이를테면 1년에 한 번은 군민 체육대회를 열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검단 주민들이 거의 체육대회 가면 거의 탑이야. 1위를 해.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도 있는 거야. 이용하게 되고 뭉치기도 하고 협동정신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인천으로 편입되니까 편입되는 과정에서는 이를테면 정치적으로 인천시에서 편입을 당시의 통장, 이장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앞세운 부분이 있었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좀 인천으로 편입을 좀 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더 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를테면 광역시로 되는 쪽에 가서 큰 동네에 가서 사는 게 큰 동네 명칭을 갖고 사는 게 더 좋지 않냐라고 했지만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 정서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저기 그 김포 분들하고 교류를 계속 가졌는데 행정구역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여기 생활권인데 한동안은 그래서 김포로 이제 시장도 지금도 5일장이 생기는 여기 분들이 거기를 많이 갑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잖아.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편입되는 과정이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한 측면 또 지역의 정서상으로 김포에 오랫동안 뭐 같이 생활하던 그런 문화, 김포의 우리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치 않은 분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릴 수 있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생활권이 바뀌게 되니까는 불편함도 있었을 테고요. 정서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서구가 광역시 인천 광역시의 그 중심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아, 생각이 많죠. 들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2022년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런 쪽에 관심과 운동을 가진 사람은 김포 편입을 다시 재편입하자는 얘기도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편입되고 나서는 환원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왜? 이를테면 지금 말씀드린 이제 서구는 중심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서구는 중심이 아닌데 검단은 그럼 서구에서는 어떤 곳이에요? 가장 서북쪽에 위치한 가장 원거리에 있다는 거야. 변방이라는 거지.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사실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떤 정권이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검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검단분들이 여기 우리 변방 취급하고 우리는 구 단위의 형세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 주민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장을 하지만 저쪽에서 볼 때는 거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주로 그 신생의 그 좀 이를테면 좀 살 많은 동네고 민원 소지가 많은 동네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그런 행정을 하니까 여기서는 그런 불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못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김포로 편입되면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시킨다고 한 것이 이행이 안 되고 또 이쪽에 그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매립지로 이게 그 무허가 난립된 도시계획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인천시에도 이거를 이제 좀 개량을 하고 또 정비를 한다는 그 명목으로 또 구획정리 사업을 했어요.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한 오래 그 구획정리 사업이 오래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땅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 구획정리 사업은 주민의 땅을 가지고 간보호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불만 수용이 아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이 쌓였었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렇게 서구가 많이 지금 커가니까 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그 면적도 아마 구 단위에서는 서구가 제일 클 겁니다. 그러니까 검단을 일개 면이지만 하나를 잘라놔도 구로서의 형태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지금은 이제 유지를 하니까. 그러게요. 이게 지역이 좀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들도 있을 테고 지난번 예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복지시설 아니면 문화시설 그쪽이 좀 많이 취약하다라는 얘기들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뭐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거는 안 하지만 진짜 우리 서구가 이 복지 문화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서구 자체가 우리 이제 문화원 원사도 없잖아요. 문화사무소도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서구는 중심지에 있는 이제 중심 지역에서도 그럼 특별한 문화 공간이 있냐? 또 없어요. 그럼 각종 복지 시설이라는 건 그 변방이라는 우리 검단 지역에서는 지금이야 이제 조금 뭐 동에서 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농협에서 하고 또 노인복지관 또 그 우리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복지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복지관이 이제 저희가 맺는 거야,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런 구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거를 얘기할 분이 있을 겁니다만은 저도 그거를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온 거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우리 주민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비가 나오는 것 중에 그걸 적립을 해서 한 140억을 가지고 검단 복지회관을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최근에 들여서 이제 뭐 그 정치권들이 있잖아요. 이건 내가 만들었다, 내가 건립했다, 내가 지원받아서 중앙정부에서 따왔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짓말은 이제 뭐 우린 믿지도 않지만 이 지역의 검단이 이렇게 특별한 복지시설이 전무화되는 거. 지금도 특별한 게 없어. 이게 이 청소년의 집이 좀 있고 뭐 아동센터, 뭐 사설이 운영하는 아동센터가 몇 군데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요새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신도시가 이렇게 가고 그래도 이쪽에 뭐가 약했는지 여기 학교시설 같은 것도 지금 설립을 허가를 요청했는데도 캔슬이 되고 안 되고 그랬잖아요.
이건 최근에 엊그저께 뭐 오늘 뉴스에 어저께 뉴스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지역에 그 학교 부분이라든가 이 복지 문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너무 열악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검단 신도시가 되는 쪽에는 그래도 그 복합 문화 공간들을 조금 이렇게 형성하는 건데 이제는 여기가 구도심이 됐잖아요. 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서구에서도 이제 검단 지역에 대한 거를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그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뭐 이제 물론 나름대로 재정에 이제 한계는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지역의 상태가. 네. 그러게요. 큰 또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네. 예, 갖게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수도권 메리지나 또 아니면은 그 바닷가 쪽으로 발전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 서구 지역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였잖아요. 수도권 매립지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님비나 핀피를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주민들이. 우리한테 유리한 게 유치하면 우리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거를 유치해야 되는 생각을 그때 이제 깨달은 거야. 그러면 그게 유치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득이 되는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찰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게 뭐 대화로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몇 번의 이제 그런 시도, 이런 데모를 하고 뭐 시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매립지가 상당히 이제 그 메모드급이잖아요. 그 네. 세계에서도 가장 크게는 메모드급인데 약속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주변 폐촉법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그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가 이제 이걸 알다 보니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도 지원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인천 서구 같은 데는 저 SK라든가 서부발전소, 남부발전소에서 거기서 나오는 지원금이 개인한테는 안 가고 이게 이제 뭉뚱이려서 이제 서구로 오면 그것이 이제 우리 지역 서구 사회의 환원이 되는 사업인데 수도권 매립지는 규모가 좀 큽니다. 매립지에서 저기 서울 3개 시도에서 주는 반입료의 10%를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각 호호의 영향평가의 등급위에서 지원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좀 거리가 멀다고 당시에 780만 원인가 얼마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지원을 이제 받고 받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 너는 돈을 받고 왜 나는 못 받느냐.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야.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전에 뭐 새마을 사업할 때 이제 마을회관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 같은 데는 그 돈을 위해서 공동사업에 마을회관을 지었고 마을회관을 지으니까 수익 사업이 되잖아요. 상가도 몇 개 뽑아서. 그러니까 여러 대 하는데 이게 이제 이주민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 나의 목을 가지고 이 공동사업 마을회관을 졌는데 이주민들 오니까 나도 그 마을에 소속돼 있으면 내 것도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저기 수도권 매립지에서 지원해준 배경은 우리는 피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가 뭐야? 대기도 있고 뭐 각종 오염된 거, 악취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영향이 평가가 되는데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들의 갈등의 요소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공동사업을 하라고 그랬던 거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의 그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제 해낸 것이 거기서 그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일을 했던 주민지원협의체와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내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매립과 지원금, 우리 지원금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다루는데 거기에 나오는 반입료 1,000억이면 1,000억에 10%면 100억이잖아요. 당시에는 뭐 1,3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30억을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다뤄요. 그럼 각 피해 영향권의 그 구역, 에어리에 들은 주민들의 해당이 되면
그거를 배분을 합니다. 용역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지원을 해. 그거는 직접적인 그거를 금전적인 지원이고 실제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전기라든가 또 기타에 무슨 지원이 있냐 이제 이거 아까 이제 복지관을 우리가 이제 우리 이쪽 지역 주민들이 저걸 줘서 결국 기부 체납이 된 형태가 됐고 이럴 때는 가스 발전을 거기서 포집을 해요. 이제 거기에서 악취나 뭐 일어나는 걸 포집을 해서 가스가 지금 이제 그냥 태워 버리느니 이 가스로 인한 열을 효율적으로 해서 발전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주자는 게 이행이 안 되고 지금 자기네가 그냥 쓰고 또 그 지금 이제 골프장 드림 골프장이라고 이제 골프장을 하는데 저한테 지금 많은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부킹을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골프장이 제일 처음 들어왔어요. 92년도 들어왔을 때가 그것이 다 이제 안정화 사업이 돼서 골프장을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화 사업은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가 그때는 이제 같이 들어갔고 뭐 연탄재도 들어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게 좀 다져지는데 가스가 차고 썩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가끔 가다가 이 홀이 생겨. 그러니까 그런 안정화 사업을 지은 다음에 지금의 골프장이 된 거야. 그런데 불구하고 그건 일 매립 지향에 관계된 피해 주민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거리가 매립하는 공구가 멀어지니까 우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영향권에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관계되는 인사들이 이 골프장 이용하는 것을 제한을 줬어. 영향권만 하게. 근데 당신은 우리도 영향권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인데 같은 동네야. 바로 여기 검단사거리를 통해서 경계를 이루어져서 저 검단사거리에 저쪽 안쪽에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고 우리는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가 생기는 거야, 간접적으로. 부킹을 못하는. 왜? 이게 그 여기 골프를 치면 골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하면 거의 단위가 한 3분의 1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선호를 해. 그리고 골프장도 그 18홀에 그것이 규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관계가 없다 보니까 홀을 해도 참 이게 애매해. 전에는 내가 거기서도 그런 일을 했지만 골프장 일이 아니라 그 협의체에서 그런 일들을 했지만 이제는 관계를 하니까 제가 2008년도에 끝났어요. 제 임무는. 그 후에 많은 변화가 있는 중에 골프장. 그 다음에 또 그 아까 이제 가스는 이제 공급이 안 되고 골프장은 이용을 하되 우리는 이제 못 한다는 것.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갈등에 의해서 지역 갈등이죠. 이거는 뭐 경상도 전라도가 아니라 이건 같은 우리 검단 중에서도 영향권 비영향권 그래갖고 이렇게 갈라져 있다 이거야. 이게 큰 이제 문제고 그다음에 그 가스 발전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수혜 혜택을 준다 그랬는데 안 주고 그다음에 또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요양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미래 요양병원이라고 여기에 지금 검단해요. 예, 그 수도권 매립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어요. 근데 그 거기에 주요 땅들이 뭐 그 재정기획부 그 땅이라고 하든가 정부 땅 위에다가 무상으로 건축물은 우리가 한 300억 들여서 지었어요. 우리라는 거는 서구에서요? 아니. 아니면 우리 여기 저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나오는 영향권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돈이 영향권 지역의 주민들의 개인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다 300억이 나눠질 수 있는 건데 공동사업을 하려니까 공동사업은 지역 주민들한테 할애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몸이 불편해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입소를 하게끔 그거를 이제 요양병원을 이제 설립이 돼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인 혜택을 보는 거지. 영향권에 있는 노약자들이나 그런 그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거기 들어가는 데는 거의 이제 무료 내지는 50% 감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을 규모 있게 지금 하고 있어요. 상당히 큽니다. 그 규모가 아마 병상이 굉장히 크게 그렇게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서는 그런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됐지만 이제 수도권 관리공사가 지역 주민들한테 더 할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지역들에 불매하다 보니까 빨리 매립지는 폐쇄를 시켜라.
이제 이것이 이제 지역의 검단의 단순한 이제 문제를 떠나서 전국적인 이슈화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왜 서구의 주민들이 많이 신경을 쓰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가. 아, 그러면은 또 하나 잠시 마이크 문제를 잠깐 쉴게요. 네, 그럼 조승원 이사장님 2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이 서구가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좀 찾아주면서 마을의 이름을 유지한 동네 이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검단 지역 행정동 명칭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 적도 있었고 변경이 된 적도 있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행정동이 이렇게 이름이 변경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김포에 있다가 이제 편입되면서 이제 단위가 이제 행정동 단위가 이제 검단 동 1동, 2동, 3동 이렇게 이제 돼가니까 이제 이 행정동으로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엄연하게 이제 법정동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를테면 마전동, 불로동, 대곡동, 왕길동, 오리동, 또 원당동, 당하동, 금곡동 이렇게 8개 동이 이제 법정동으로 돼 있는데, 이제 법정동의 한계라는 게 요건, 행정동으로서 그 동이 맞아야 되는데 어느 동은 규모가 있고 어느 동은 하니까 행정적으로는 거기를 동으로 분류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행정동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그래서 검단 1동, 2동, 3동 이렇게 되다가 이것도 이제 세가 검단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검단 1, 2, 3, 4동이 아니라 검단 1동에서 2동이 됐고, 2동에서 검단동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검단 1동에서 2동이 됐고 1동에서 3동이 되고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규모에 맞게. 그런데 이제 지역 외지에서 오는 이주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써야 이게 맞는 거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지적도나 등기부나 토지대장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법정동으로 돼 있잖아요. 행정동으로는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대신 주민등록을 띄면 거기다가 가로 열고 닫고를 검단 1동이다라고 했지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행정기관에서도 이제 편의 제공 차원이고 원래 위치로 가자고 그래갖고 현재의 지금도 이제 행정동이라고 하는 완전한 법정동 체제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동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곳은 한 개의 동, 그렇지만 않은 데는 두 개의 동을 엮어서 한 개의 행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로동하고 대곡동은 불로대곡동, 왕길동하고 오리동은 오류 왕길동. 그래서 농협 같은 데서 거기도 오왕지점이라고 해요. 오리동, 왕길동, 오왕지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가다가 또 세대가 우리 이제 구세가 이렇게 커지고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되니까 저쪽에 동명 명칭 신설위원회, 동명 명칭 동명 네. 그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왜 이제 구에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아쉽다는 얘기는, 아라동도 좋은 얘기긴 한데 아라동이 접한 내용도 아니고 한데, 이를테면 서구 신도시 중심에 있는 검단 지역인데 들어오는 이주민들은 이제 생소하게 이게 만약에 이제 이주민하고 원주민의 생각이 차일 겁니다. 아쉽게도 자기네는 이제 아라동으로 해서 차별화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지역 주민들이 그쪽에 지역의 위치나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몇 개의 제안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전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너무 아쉽고, 왜냐면 이 역사성이라는 게 지금까지도 그쪽에 원당에는 족저리가 있고 또 무슨 신기부락이 있고 목지부락이 있고 자연 유래된 자연부락 형태의 동 이름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통이었고 리였고 그랬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 훼손이 되고 아쉽게도 이제 사라져 가고 이런 것이 지역의 원주민들의 어떤 그분들하고 이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돼 가는 거야. 맥히질 않고 여기 새가 약하고 거긴 목소리가 큰 거야. 입주민들은. 왜? 그분들은 아파트의 단지별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크잖아요. 우리는 이게 몇 분이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도 이게 어떤 그 표라든가 이런 거 의식해서 그런지 이게 안 맥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그런 것을 길이길이 좀 이 후손들한테도 여기는 이런 동네다라고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네. 네, 이런 부분들. 그러게요. 자, 그러면 올해 8월에 유정복 이사장님께서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행정체제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검단이 서구에서 검단구로 분구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마을 분들의 반응이나 또 선생님의 생각들은 어떠신지. 네. 주민들은 대환영이죠. 근데 이제 주민들은 환영인데 이제 환영을 하면서도 사실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질 않은 상황이니까 이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주면서도 구도 이제 검단구로 돼야 되는 거고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검단구의 구획을 어떻게 정할 건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죠. 이를테면 아라뱃길을 자를 것이냐, 아라뱃길을 중앙으로 해서 원래 이제 경계를 보면 천이면 천의 중심부를 해서 이렇게 경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아라뱃길도 이를테면 계양도 통해져 있고 서구도 같은 우리는 서구지만 서구의 검단의 그 구획 경계를 두고 있는 땅이 저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저쪽 어디냐면 지금 우리 잘 알다시피 해넘의 축제를 하는 곳. 정서진이요? 왜? 정서진 그쪽도 검단 구역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 검단은 검단의 과거의 검단면 시절의 땅을 갖고 구로 형성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한들에서 한창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한들지구에 지금 뭐 그 푸르지오 아파트인가. 근데 거기는 전에는 또 서구야. 검단이 아니고 서구였어. 그러면 아라뱃길을 자르면 잘라서 한다면 그건 또 우리 쪽으로 편입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가장 이제 조화롭게 맞게 이제 선택이 될 것 같고 주변 주민들은 요번에 그걸 발표를 하면서 현수막이 많이 걸렸죠. 또 환영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하철도 들어와서 산전벽해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산전벽해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런 장구의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 조그만 동네에서. 요 집에 자기네 마전집으로 하나 들어갈 때도 여기서 들어가는데 1시간 이상 걸려서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걸어서 한 10분 거리가. 그래서 이게 검단구로 대환영을 하지만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뒷받침이 돼주지 않으면 뒷받침은 인프라인데 복지 분야도 그렇지만 도로 분야, 이 교통 또 유통 뭐 이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복합적으로 이렇게 갖춰져 가면서 발전이 되고 분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너무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행정에서 구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 그 고위층이 이제 저하고 약간의 대화를 해야 보니까 이거야. 구에서는 검단 떨어져 나가는 거를 그렇게 원치를 않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단에서 나오는 세수가 굉장해. 예? 검단 산업단지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세수가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수가 기존에 나오는 검단 신도시만 해도 지방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신도시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거의 운영을 한다고 해도 서구 예산에 얼마를 차지합니다. 포지션을. 그런데 고위층에서 보면 이거예요. 인천시에서 되고 검단구가 편입은 좋다. 우리는 반대는 안 하지만 좋은데 우리의 대안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한쪽의 대안을 모색하는 이제 관계 기관들이 있고 지역 주민들은 빠른 검단구로 해서 독립적으로 구가 돼서 독립자치구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아마 고무적입니다, 그거는. 근데 되면은 되도록이면 빨리 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 그동안에 또 그 검단의 역사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데 또 애를 또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검단 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으신 적은 없으셨는지 또 어떤 곳으로 가고 싶으셨나요? 저도 이제 생활가는 여기였고 과거에 이제 김포를 이렇게 좀 왕래를 했는데 인천에 편입되면서 이렇게 됐죠. 이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은 한견 떠나 생각을 안 하고 떠나 보지도 않는다.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아마 저 같은 사람이 거의 드물죠. 그렇죠. 제가 태어난 곳에 지금 66년을 살아온 그 집터에서 변한 거는 그 집터에 세워진 집들이 초담집에서 이렇게 변돼서 지금에 사니까. 그런데 저라고 저기 팰리스 그 하우스에 왜 와서 거기 가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겠지. 그렇지만 그냥 내가 태어난 곳에 이렇게 떠난다고 이렇게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네요, 저는. 그래서 지금 살아온 곳은 그냥 이렇게 좀 지켜가려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옛날에 뭐 터줏대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느덧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마음은 드네요. 근데 그런 문화시설이 잘 돼 있는데 가서 하면 내 스스로나 우리 이제 가족들이나 나 스스로가 이제 업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제 저기에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긴 시간 말씀 잘 들었고요. 네. 혹시 이제 지난번 이번 연담 구술하신 거에 대한 소감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빠진 거 좀 얘기하면 될까요? 빠진 그거 안 거를 되나? 저기 빠진 지난번에 예.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에 그 꾸리면서 그 주거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 제가 저거 하나를 빼먹었어. 주변은 다 이제 주거하는 주택도 열악하지만 한 가운데서도 우리 소외양간이 우리 인간하고 같이 영위를 한 것처럼 물론 저 담장 밖에 바로 대문 앞에 그 사진도 하나 있는데 대문 앞에 돼지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문 앞에요. 네. 대문 바로 앞인데 바로 앞에 바로 옆이지. 예. 담장 밑에 돼지 우리가 있었는데 거기다 돼지를 이제 키우는 건데 아까 얘기하는 이제 망택에다 그 우시장이나 그 시장에서 이걸 사다가 키우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돼지가 먹거리가 안 되니까 동네 가서 그 바켓을 몇 개 이렇게 놓고 아니면 수거를 댕겨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돼지는 어떻게 처분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죠. 지금은 다들 저 정육점에 가면 지금 정육점에서 그만 사지만 우리는 이제 생산자 입장인데 당시의 생산은 물론 지금은 대량으로 뭐 어떤 게이지에서 그 우리에서 이렇게 자라지만 그때는 돼지에서 겨우 많으면 한두 마리 겨우 이제 우리 한 마리를 키우면서 생산해요. 그나마도 우리는 나은 집이니까 돼지도 키워요. 근데 뭐 누가 보면 뭐 돼지는 우리도 키웠는데 우리 또래는 그랬겠지. 근데 이제 돼지를 키워서 이동을 하고 도축장에 가는 그런 것들이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야. 차량으로 움직였을 것 같았는데 그때 돼지 장사라는 특이한 직업을 가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 장사는 그 짐 자전거에다가 요런 다이 나무를 몇 개 이렇게 놓고서 다이에다 돼지 사지를 다 묶어서 그걸 얹어서 그 사람은 이제 그걸 싣고 가는 거야. 근데 참 이런 광경들이 사진 한 카드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마 어느 자료 집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내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래 우리가 이제 그런 동물 중에 소는 아주 뭐 신주처럼 그렇게 모셨던 거고 그렇게 키웠던 거고 돼지는 이제 그나마도 이건 남을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야. 버릴 게 없는 거야. 지금 쓰레기 그러지만 그때는 쓰레기도 없는 거야. 쓰레기 나오면 밭으로 가, 분뇨 나오면 다 밭 거름으로 다 해. 이것도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돼지로 따가서 먹여.
그래서 그런 요긴하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지금 어디서 찾아볼 수가 제주도에 가면 똥돼지라고 예, 있잖아요. 예. 제주도나 민속촌에나 가야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말씀 중에 그때 그 시절에 그러니까 6, 70년대 시절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엔딩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조승환 이사장님의 2회차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